이슈토크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실이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을 맞은 금융중심지 부산에 남겨진 숙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없는지 이번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성열 동아대 명예교수,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박희정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벌써 10년입니다. 2009년에 정부가 서울하고 같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 지난 10년 동안의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라고 할까. 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얼핏 금융중심지지만도, 예. 안에 내용, 말하자면 실속이라고 할까. 예. 이런 거는, 거의 이렇게 진척이 돼 가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 중심지, 영어로는 허브라고 합니다만도, 예. 그거의 용어가 법적으로도, 다수의 금융회사, 법으로서는 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금융회사입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금 조달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간 회사가, 예. 해양 관련 한 몇 개, 그것도 아주 소규모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금융중심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예. 특히 그 파생, 금융중심지는 속이 텅 비있다. 알맹이가 없다. 사실상 아니다. 예. 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땐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고, 예.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상에 대한 이 정확한, 이렇게 평가라고 할까. 네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가 상징적으로 금융단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부산 시민들도 부산에 금융단지가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 5개 금융기관이 이게 부산 금융단지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IFC가 지금 건립된 지 5년이 됐죠. 네. 건립 이후에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은 이제 지방에서 예. 인재들 이렇게 직접 뽑을 수 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죠. 예. 2015년도에는 20% 정도에서 작년에는 지금 31% 예. 그렇게 증가된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고 또 BIFC가 만들어져서 공기업들이 막 이전해 오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금융산업 자체가 부산의 주요 산업으로 또 부각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GDP 안에서 아직까지 예. 6% 이 정도고요. 얼마 전에 오거돈 시장이 10%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이야기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민들도 부산 전체 지역 GDP에서 금융이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인식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게 산업 인간에 있는 예를 들면 부산의 큰 그림, 예. 비전과 집중적으로 육성할 산업하고 연관된 금융이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 중심지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난구 문현 금융단지라는 이런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외국계 금융회사나 또 민간 금융회사의 부산 유치가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까요? 부산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우리 그 산업화의 이 뭐 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또 많은 어떤 입지적 조건의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경제적으로 그게 참 좋은 어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 거쳐가지고 80년대 그쪽으로 이제 경공업이라고 할까. 그래, 하판이라든지 섬유 의류라든지 예, 예.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네 전국에 그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우리 부산이 이제 갈미나라를 됐죠. 또 이제 서울은 우리 한국 특유의 예. 옛날부터 중앙 집권적이기다 보니 또 가만히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너무 가밀화돼 가지고 이제 이걸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을 이제 서울과 더불어 성장 억제 관리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조업이 확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서울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 전문 사업 서비스로 도시형 산업 서비스로 우리 가야 되겠다. 예. 그래야 그게 이제 언제부터 됐냐면 80년대 초부터 이 국토종합개발에서 부산을 금융과 물류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8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기술보증기금만 하나 남고 예. 그 외에 뭐 동남어락이라든지 제일투자신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금사라든지 각종 보험사들이 전부 다 IMF 또 그 우에 다 없어졌어요. 참 없어요. 부산에서 뿌리 못 박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마침 우리가 그 선물 거래소가 해야 될 때가 돼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선물 거래소 선물 시장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아주 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것이 금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융 자원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는 희소 자원이 해갖고 은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네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갖고 이제 금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 지나, 그래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네네. 지나서 또 이제 금융 중심지로 우리가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 노력을 또 했는데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지만도 워낙 서울의 강한 집중력에 의해서 이 주변에서 이 제대로 못 자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예.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일각에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사실상 뜯어봤더니 금융 공기업을 이제 집적시킨 도시더라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부의 정책은 굳이 억지로 이래 한다면 한 30% 정도 되겠고 30%. 나머지 7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0%는 한 40%는 서울의 어깨 예. 또 어깨를 둘러싼 이렇게 서울의 어떤 그 외곽의 그 세력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서울로 몰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 예. 30%는 우리 자체 내에서 잘못한 거예요.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고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 부산 사람이 특유의 아주 잘 나가고 이란 좋은데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미스테이크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그 금융중심지 10주년 기념식 때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의 지금 실체를 따져봤더니 고립된 섬 같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점점 실체가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부산에 또 큰 타격이 되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최근에 이제 전주에 예.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그 이사를 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북에서 금융중심단지를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부산도 서울도 아직 그 정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산은 아직까지 그 정착도 안 돼 있고 핵심 부서들이 지금 부산에 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마 이 민간 전부 다 합쳐서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제가 그 서울의 그 한복판에서 금융 일을 한 적도 있는데 예. 사실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서울에 중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양 항만을 살리기 위한 집중적으로 특화된 금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저 금융공사들이 이 부산에 지금 금융단지로 이렇게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해 왔지만 실제로 모든 부서가 여기 와야 된다. 그렇죠. 필요하면 무역공사도 여기 와야 된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에 부산만큼 항만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좋은 조건이 없거든요. 정말 좋은 조건인데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만 탓할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정말 이게 IT나 핀테크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에 연관된 그 관련 고리를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 맨날 그 서울에 그 본사를 뭐 금융단지로 옮겨라. 요것만 이야기하면 될 게 아니고 예. 실제로 IT와 그 금융이 결합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그런 산업들이 여기 올 수 있는 토양을 스타트업하고 다 뭉쳐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단지별로 조성을 해가지고 저 금융단지를 살릴 수 있는 보관을 구체적으로 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매냥 서울에 본사 이전하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게 주어진 그런 이점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것들은 요구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제3금융중심지 말고도 대체거래소도 지금 또 복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거래소가 99년도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되고 예. 이제 우리가 한시적이지만도 그 주식과 관련 선물을 서울에 있는 증권거래소가 했는데 이것도 이제 2004년 1월 1일부로 부산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군데 모두 그렇죠. 돼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이게 이제 법의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예. 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합의서라든지 이렇게 또 계약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실행을 위한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이게 이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막 자생력이라고 할 기반이 좀 갖춰지면 될 건데 예. 없는 상태에서 되면은 그래야 이래도 있어도 이 부산을 다 떠났는데 이제 그 하나 생기면 싹 다 빨리 나간다며. 한국거래소에 그런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분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빨리 없어요. 텅텅 빌 수도 있다. 뭐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막 그걸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체거래소라는 기계 이제 규정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은 정규 거래소로 전환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규 거래소가 되면은 KRX와 똑같이 서울에도 하나 생기죠. 그렇죠. 지금 이 법으로 못이 바퀴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어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무슨 속도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래 하는데 탈법을 하는데 탈법이 위법이죠. 하는데 그래 되면 뭐 자연히 딱 빨리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제3금융지 지정이나 또 대체거래소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산에 지금 당장도 위험한데 향후에는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도 어느 정도 좀 대책은 보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오거돈 시장이 좀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죠. 예.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제금융진흥원 또 북한개발은행, 예. 북한개발은행 대통령이 오셨을 때 그 이야기 하셨죠. 그 앞전에는 이제 10개년 금융중심지 계획을 냈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위안화 허브화, 예. 또 핀테크 등 뭐 금융기술 기업 등을 클러스터화 한다든지 또 해양금융, 그다음에 남북경협, 그다음에 국제금융 중심지로 유상 강화한다든지 또 금융 생태계 조성을 앞으로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하고도 별도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부산에 이게 뭐 항만하고 철도하고 공항 이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이 조건을 살릴 수 있는 예. 그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왔지만 동부가 물류 중심 도시라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동부가 뿐만 아니고 세계 중심 도시로 갈 수 있는 어떤 토양이 예. 됐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권이 지금 경제를 부흥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북극해로 넘어갈 수 있는 예. 온난화 영향으로 끓음이 다 녹는단 말이죠. 그러면 북극해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10일 정도가 이 전략이 되거든요. 단축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지리적인 요건도 이렇게 좋게 될 때 예. 물류 중심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융, 이 기초 단계부터 먼저 우리가 특화하면서 금융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설계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을 또 다국 지역기업이나 우리 국제금융들 유치한다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지금 본사만 이전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물류 중심 도시가 된다고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금융단지 조성하는 거는 또 부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체적인 전략이 기초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일부는 지금 최근에 오거돈 시장님이 이제 뭐 북한기업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산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그 센터를 독립시켜서 국제금융진흥원을 만든다든지 또 얼마 전에 또 해양대학교하고 부산대는 또 금융전문대학원이 이렇게 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는 모든 거에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산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육성할 산업에 맞춰서 이렇게 금융을 육성한다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에 제가 굉장히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산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추진 전략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느냐 그쪽에 좀 관심이 좀 쏠리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 박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부산의 일반적인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 예. 여론이라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부산 경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 도시고 또 우리 해양 수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제일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만도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 부산의 전체 경제에서 해양 관련 어떤 그 비중에 비해서 지나치게 해양 항만, 물류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제1은 해양이지만도 우리가 이제 각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 이걸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양 바람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화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바이오가 되고 이 과학이 되는데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비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냐 하면은 제가 대학에서 이제 30년 너무 이상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졸업하게 되면은 부산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별반 이렇게 찾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다 이래 서울로 갑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부산이 엄청나게 아마 세계에서 부산만큼 이래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데도 없을 겁니다. 이런 좋은 거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 제안 해주시죠. 진짜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경제가 이렇게 퇴락되고 있다. 그 점에서 사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항만을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요. 항만 기능을 잘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물류, 항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이게 선적 과정에서의 물류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싱가포르는요. 트럭이 들어가면 자동화되어 있어요. 착착착 이렇게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무역 관계도 무역 1위이라 해가지고 다른 항만공사하고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여기서 무역 금융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님 말씀대로 동의하는 게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적으로 금융, 항만, 물류 따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학계하고 상공인 경제인들이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방금 밑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산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산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듣자. 예. 그러고 와서 그거를 상태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민간 경제 학계까지 예. 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뛰어가면 부산 경제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지난 10년에 그런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또 새롭게 지역 사회와 또 정부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10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사회도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